새 정부가 출범하면 짧든 길든 이 일정 기간 여야 사이의 허니문 기간, 그러니까 정치 공방은 자제하고 평화기를 갖는 게 관행적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아래서 여야 사이에는 이 허니문 기간이 조기에 실종되는 느낌인데요. 어제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한 게 중요한 촉매제가 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격한 톤으로 여권과 법원을 몰아세우고 나섰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을 향해서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수용을 선언하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 이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중단 방침을 밝힌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법부를 향한 비판과 반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요, 법원이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면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강전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며 헌법 소원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이 검찰의 항고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을 향해서 단호한 자세로 사건을 항고해서, 그러니까 불복하는 절차죠. 이 사건을 항고해 헌법 84조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받길 바란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또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습니다.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법원에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뜨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특히 이제 법조인인 그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이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가요, 헌법 68조를 들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 연기, 그러니까 사실상 중단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반박한 거, 이게 또 새로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연달아 2차례에 걸쳐서 SNS에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멈추는 건 헌법 체계에도 국민 상식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헌법 68조 2항에 따라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전 대표가 주목한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고법은 대통령 임기 중에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재판 중단을 결정을 했는데, 정작 헌법 68조는 이 판결에 의한 대통령의 자격 상실, 이걸 전제로 하고 있어 두 조항이 충돌하기 때문에 결국 서울고법은 일방적인 헌법 해석을 거둬들여야 한다. 이게 지금 한 전 대표의 주장인 겁니다. 네, 한 전 대표는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 7부의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어제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내놓은 짧은 공지도 그대로 인용했는데, 헌법 적용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단 2문장으로 정리된 방식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려면요, 이제 헌법 제68조가 말하는 재판이 형사 재판을 전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임기 중에도 형사소출을 당할 수 있는 이 내란 또는 외환죄에 국한되는 것인지 이걸 먼저 따져봐야 할 겁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68조의 판결이라는 게 꼭 형사재판에만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자격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니까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는 민사소송도 포함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법 68조의 이 판결, 그러니까 재판이 취임 전 받고 있던 형사 재판까지 의미하는지 그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 핵심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가 들어본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어제 이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에는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던 헌법학자들도요. 이 한 전 대표의 68조 이 주장에 대해서는 논리적 귀결로 연결되진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68조의 재판이 지금 이 대통령에게 해당하는 형사건이 아닌 뭐 민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재판, 그러니까 뭐 금치산자 선고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이나 현재 이 탄핵 심판에 의한 자격 상실 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관련해 장영수 차진아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함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68조는 민사재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 문제가 당연히 된다는 근거로서 부적절하다. 다시 말하면 84조에서 재판이 계속될 거냐 중단될 거냐 그거 자체로 따져야지 68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판이 계속된다. 이런 논리적인 귀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형사 판결을 의미하는지가 그거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의 논거로 이제 헌법 68조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반드시 그 형사 판결을 염두에 두고 그 만든 조항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단언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헌법 68조 2항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등이 주장하는 그 근거인데요. 한번 그 전문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보궐선거와 관련한 지금 이번에 실시된 선거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파면에 의한 보궐선거이지 않았습니까? 그 보궐선거와 관련한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이 문구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듯이 대통령이 거리된 때 그 다음에 이제 또는 그 이후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지금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걸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취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선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꼭 또 민주당 일각의 주장처럼 그렇게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이 있을 수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의 판결은 아까 이제 두 헌법학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민사적인 소송도 있을 수 있지만 당선 무효 소송 같은 것도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통해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도 역시 보궐선거가 시행될 수 있다. 아니면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한동훈 전 대표의 헌법 68조 조항 주장 이거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이와 별개로 어제 서울고법이 이 대통령의 임기 내 불소 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이걸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거 이 자체를 놓고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네, 이 법원이 헌법이 규정한 불소추에 받고 있던 재판까지 포함시켜서 해석한 게 합헌적인지 아니면 대선 결과를 의식해서 정치적으로 재판을 멈춘 건지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조선일보에 헌법상 소추는 검찰의 기소로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의 재판은 계속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둔 것은 대통령직의 안정성과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재판을 중단시킨 재판부 판단은 타당하다고 했고요. 재판부가 대선 결과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재판을 중단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대선 전에는 재판부가 소환장을 빨리 보내며 속도를 냈었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재판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미 대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건이라 양형만 정하면 되는 재판인데 정치권의 겁박에 무너진 것 같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우 경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과 판결을 받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국민이 이 대통령을 뽑았다며 선출된 대통령직을 일부 법관이 판결로 박탈하는 건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 이후에 대통령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기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특별한 입장이 없다 이렇게 짧게 논평했고요. 민주당에서도 개별 의원들이 환영 입장을 낸 것 외에는 공식 논평을 하지 않고 침묵했습니다. 네, 재판 중단은 당연한 결정이고 개별 재판부가 아닌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나와야 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특히 민주당은 어제 서울고법의 재판 중단 결정 이후에 오히려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중단을 명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형소법 개정 추진을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한 민주당 관계자는 SBS에 서울고법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기일 추후 지정의 이유로 들면서 재판중지 입법의 명분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헌법 68조의 판결에 의해서 대통령의 자격 상실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건 결국 형사 재판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헌법 68조와 헌법 84조의 충돌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 두 분 다 마침 법률가시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새롭게 제기한 이 쟁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새롭게 제기했다는 면에서 보면 기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론과 지금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84조의 재집중 소치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이 기소 또 공소 유지 공판 절차가 정지된다는 의미로 다 통설 다수 헌법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굳이 68조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84조의 입법 취지만으로도 공판 절차 정지라는 게 대부분 헌법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8조의 판결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는 걸 이유로 해서 공판이 계속돼야 된다는 주장이신 건데 해석론을 들여다보더라도 68조의 판결을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84조에 있는 내란이나 외환 과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돼서 판결이 있고 그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이 당연퇴직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조항에 부합할 경우 이런 것을 예정해 놓은 것이지 형사사건 모든 사건의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판결이 있을 경우에 당연퇴직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는 없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상당히 해묵은 논쟁이긴 한데요. 2017년 대선 당시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형사 피고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사에서 10명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답변이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조 변호사님께서 다수설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 헌법 68조 2항을 헌법 84조 해석론과 연결짓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론장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은 헌법학계의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허영 교수님이죠. 언론에 여러 번 기고도 했는데 이분은 그 68조 2항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하는 문헌이 있기 때문에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임기 개시되기 전에 형사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고 여기에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헌법은 판결이라는 용어와 결정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113조 1항에 가면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의 형태는 결정이라고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의 결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헌법 113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68조 2항에서 말하는 판결은 법원의 판결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은 당연히 형사 판결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